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 소프트웨어 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인 AI 전략을 사용하게 되죠. 자,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부터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던 제품 개발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6명에서 딱 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엔지니어 2명이서 번아웃 없이 6명의 일을 다 해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사실 이거 남의 얘기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2명이 6인분의 일을 해야 하는 문제. 팀 규모는 확 줄었는데 개발 속도는 그대로, 아니 오히려 더 빨라져야 한다는 압박은 여전했다는 거죠. 상황이 정말 막막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팀이 처음엔 어떤 해결책을 생각했는지 한번 볼게요. 바로 도움이 되는 AI의 함정입니다. 뭔가 직관적이긴 한데 결국엔 실패한 방법이었죠. 이 부분이 정말 공감되실 거예요. 보통 우리가 AI를 쓴다고 하면 와, 이제 일이 엄청 빨라지고 쉬워지겠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끝도 없이 AI한테 설명하고 수정해달라고 하고 오히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더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AI를 쓰는 방식이 오히려 나를 덜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요. 그러니까 AI를 그냥 물어보면 답해주는 비서처럼 쓰는 게 사실은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짜 혁신이 시작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바로 AI를 조수에서 팀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AI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명령하는 걸 멈춘 거예요. 대신에 AI를 그냥 자율적으로 일하는 하나의 팀원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인간의 역할은 뭐가 될까요? 직접 코드를 짜는 실행자가 아니라 AI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감독,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 확인을 하는 역할로 바뀐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재정이 된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첫 번째 핵심 부품이 바로 스킬입니다. 이게 뭐냐면 AI를 위한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나 플레이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은 이런 방식으로, 이 정도 품질 기준으로 처리해야 해 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코드로 정의해 놓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품은 서브 에이전트입니다. 만약에 스킬이 업무 매뉴얼이라면 서브 에이전트는 그 매뉴얼을 보고 실제로 일하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고언어 전문가, 타입스크립트 전문가, 아니면 코드 리뷰만 전문으로 하는 리뷰어처럼요.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AI 팀원들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스킬과 서브 에이전트라는 부품들을 가지고 어떻게 실제 일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 자동화된 개발 워크플로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4단계로 진행되어 요구사항을 넣으면 AI가 알아서 설계를 하고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토까지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코드로 자동 변환되는 전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 2단계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정말 똑똑한 게 뭐냐면요. 개발자가 그냥 이런 기능 만들어줘 하고 간단하게 티켓을 던져주면 AI가 그걸 분석해서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고 되묻기도 하고요. 심지어 기존에 있던 코드 베이스를 전부 다 읽어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아주 상세한 기술 설계 문서까지 만들어내요. 그리고 마지막 2단계에서는 이 AI팀의 자율성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전문 서브 에이전트들이 각자 코드를 짜고 테스트를 돌리고 또 좋은 코드를 만들기 위해 리팩토링도 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서로의 코드를 리뷰, 즉 동료 검토까지 해요. 그리고 미리 정해놓은 품질 점수 80점을 넘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정말 사람팀처럼 일하죠?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는 데 들어간 게 37개의 고유한 스킬과 24명의 전문 서브 에이전트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걸 불과 한 달여 만에 구축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자동화하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기 위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인간 AI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생산성이 높은 AI팀이 생기니까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두 가지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AI한테 우리 팀의 암묵적인 룰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AI가 미친 듯이 쏟아내는 그 결과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거였습니다. 바로 코드화. 우리끼리는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암묵적인 지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회사의 비즈니스 규칙이라던가 우리 팀만의 코딩 스타일 같은 것들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AI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보시는 것처럼 5개 계층으로 나눠서 명문화, 즉 코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대담했습니다. 바로 AI를 믿는 거였죠. AI가 만든 코드를 사람이 일일이 다 뜯어보는 대신에 아까 말했던 그 80점 품질 검토를 통과한 코드는 그냥 자동으로 승인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사람은 자동화 시스템이 이건 사람의 최종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부분에만 집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서 이 팀이 이뤄낸 놀라운 결과들을 정리해보고 이 기술이 앞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그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단 2명의 팀으로 6명분의 성과를 냈고요. 명령어 딱 하나만 입력하면 요구사항 정리부터 코드 리뷰 요청까지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 개발자가 코드 리뷰에 쏟는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그리는 미래는 훨씬 더 야심차요. 이 투이 테스트나 배포까지 자동화하는 걸 넘어서 나중에는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AI가 그걸 자동으로 감지하고 수정까지 하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구가 참 인상 깊습니다. AI의 진화에는 반드시 인간의 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AI에 적응한다는 게 단순히 새로운 툴을 배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일하는 방식, 문화, 심지어 필요한 역량까지도 함께 진화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팀의 AI가 팀에서 가장 생산적인 에이스가 된다면 과연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